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 유럽 국가의 국방비 증강을 요구해서 나토에서 어느 정도 다 이제 동의를 한 모양새입니다. 세계 질서에도 유럽 국방비 증강 분명히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. 우리도 계속 그런 압박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일본도 동시에 받고 있거든요. 유럽 같은 경우에 이 방위비 부담을 마냥 늘리게 되면 결국 복지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복지 비용이 줄어들면 사회 내에서도 이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계층에서 또 불만이 제기할 거고 이 반작용이 나타날 텐데 이때 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고 최근에 일본 외무상이 이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일본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라고 답을 했거든요. 네.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태도가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이 방위비를 늘리는 것이 동아시아 입장에서 정세 상황으로는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. 우리도 이 부분들을 이 국면에서는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야기 드려봅니다. 예. 박재일 실장님 의견 있으실까요? 글쎄요. 방위비라는 것이 원래는 굉장히 그 험악한 시대라면은 방위비를 뭐 미국이 아니라 누가 늘려라 말라 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도 자국이 늘려야 될 상황이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얘기했듯이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거든. 평화로운 시대거든. 그러니까 유럽은 내가 내 돈을 내서 돈을 무차별하게 들였어. 그 쓰지도 않을 탄약이나 무기를 왜 사느냐는 거죠. 그걸 그냥 우리 관광인하고 놀고 애들 교육비나 쓰는 것이지. 그래서 방위비가 줄면서 각자 그리고 미국이라는 또 거대한 나라의 혜택을 입은 것은 분명해요.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 않잖아요.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방위비를 올려라 마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썩 나쁠 건 없어요. 우리가 과거에는 뭐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면은 미국의 어떤 뭐 소총부터 M1부터 뭐 모든 무기를 사야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박정희 시대의 100% 공이라고 보는데 저는 거의 뭐 방산업이 지금 날개를 달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우리는 또 거의 한 뭐 90조 이상 예산에서 지금 교육비 예전에는 국방비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국방비가 아니고 교육비, 복지비, 교육비, 국방비 뭐 이런 순서일 거예요.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타국보다는 굉장히 찬성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다른 것이다. 외교 문제를 또 풀어야 되겠다. 자, 미중 패권 또 그리고 경쟁 시대 또 전쟁도 또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교 전략 오늘도 중요하게 질문되겠습니다만 좀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? 우리 외교 방향성? 네, 저는 아까 그 방위비의 경우에도 그 한국의 방위비를 늘리게 되면 결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본과 일치합니다. 여기서 한국이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, 일본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과연 이 국익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짜야 된다. 그러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한국은 평화를 앞장서는 국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번 중국으로부터 전승절 초대를 받기도 했는데 10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을 70주년. 때, 70주년 때는 참석했을 때는 대통령이 미국은 대통령 참석을 안 했거든요. 이럴 때 미국과 일본과 함께 계를 같이 하는 모양새를 한국이 좀 취해야 된다.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저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도 핵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핵 무장이요?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뭐 낭만적이고 멋진 얘기죠.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겠죠. 지금 세계적으로 공인된 핵무장 국가들이 뭐 유엔의 저 5개 나라 상임이사국 비롯해서 뭐 파키스탄, 뭐 인도, 이스라엘 여러 나라인데 우리나라 기술적인 것은 자체하고 제가 이런 핵무장론을 뭐 홍준표 전 시장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발언기에 천용길 시사평론가한테도 주세요.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군지를 먼저 찾아야 해요. 핵무장을 하려면 제가 이걸로 대신할게요. 전용길 우리가 시사평론가. 실제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외교적 카드가 좀 사라질 수 있다. 그런 면에서 핵무장 주장을 지렛대처럼 쓸 수는 있지만 실제 핵무장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별로 좋지 못하다.
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. 오늘 목요 논박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박재일 시사평론가 박재일 실장님, 천용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